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쇼 자, 위클리. 자, 요즘 휴가 절정입니다. 저희 랭쇼 잡 위클리도요. 여름철에 맞게 좀 더 시원한 정보 또 한결같은 정보 그리고 또 정확한 정보로 취업과 창업의 성공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요. 새로운 미인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오소영 씨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함께하게 될 신입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공감 가는 이야기 많이 털어놓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새로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취준생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힐링 강연 시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사실 첫 방이잖아요. 그래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20대를 대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100만 취준생의 알쏭달쏭 속마음을 알아보는 랭쇼. 오늘의 주제는요, 취업이냐 창업이냐입니다.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랭쇼 자, 위클리. 위클리. 네, 오늘도 우리 한정현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또 새로운 얼굴입니다. 우리 최윤서 씨, 우리 본인 소개 좀 멋들어지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IT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윤서라고 하고요. 네, 저는 링커스라는 취업 관련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창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업 동아리 회장인 만큼 그 타이틀에 걸맞게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으로 치자면 회장님 아니에요? 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몇 분인가요? 우리 동아리 소속 몇 분이나 되세요? 거의 이제 100명 안팎으로 네. 그래도 중소기업을 넘어서 이제 강소기업을 나오셨는데요. 자, 오늘도 취업 컨설트 우리 박우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또 우리 새로운 또 우리 안방마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소영 씨. 네. 이게 처음 우리 식구들 보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이쪽에는 너무 꽃밭인 느낌이고요. 저는 이 대표님을 오늘 처음 뵀는데 굉장히 첫 느낌은 공부만 하셨을 것 같고 살짝 모범생 느낌이 나긴 나는데 제가 모범생 소문을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예. 밤에는 그렇게 클럽을 다니신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앞으로 방송하면서 대표님의 매력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대로 보셨네. 네. 눈썰미가 있으셔갖고. 네. 자, 요즘 뭐 덥다 못해 숨이 콱콱 막혀갖고요. 이럴 땐 정말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취준생들이 딱 이 마음일 것 같습니다. 취업 문턱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마음 들까요, 두 분은? 저는 거의 마지막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2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집에서 진짜 실제로 엄마가 배짱이라고 놀려요. 왜요? 너무 탱자탱자 놀기만 해서. 근데 또 취업 생각하면 또 숨 막히고 그래서 쉬는 게 좀 편하지만은 않아요. 저는 일단 이제 막 취업에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로 들어섰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되게 모자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고 깝깝하다 못해 점점 답답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이렇게 취업이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요. 취업 준비생 10명 중에 8명이 저 차라리 이럴 거면 취업 대신 창업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맞아요, 있다고 해요. 맞아요. 사실 이 창업도 쉬운 일이 아닌데 윤서 씨랑 정현 씨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실제로 꿈이 창업이에요. 오. 네, 패션 쪽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울려요. 요즘 저는 자비클리 촬영을 이렇게 하면서 더 생각이 확고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홍보할 생각을 하시고 홍보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윤서 씨는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창업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동아리를 나름대로 성공을 시키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기획을 하고 또 그걸 직접 실현해보고 하는 거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창업에도 눈독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연합 동아리라고 아까 100명이라고 회원을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그 정도의 조직력이면 대단한 건데 우리 앞서서 두 분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취준생들은 어떤 분야에 창업을 하고 싶어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부터의 사람이니요. 취준생 1975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취준생이 창업하고 싶은 분야 베스트 5 차트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내가 창업하고 싶은 분야 뭐 얘기해도 좋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네. 뷰티 쪽, 저는 제가 패션 쪽? 창업하고 싶은 분야인 패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패션. 우리 윤서 씨는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일단 학생들과 이제 현업자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뭔가 그런 거가 관심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뭐 카페나 아니면은 펍 같은 이런 쪽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소영 씨 같은 경우는 쇼호스트 학과를 나오셨으니까 혹시 홈쇼핑 사장님? 그때는 그것도 꿈꿔봤는데요. 저는 워낙에 미식가고 대식가거든요. 그래서 요식업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아, 네. 요식업이요? 네. 뭐 좋아하세요? 어느 쪽으로? 당류, 육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육류요? 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다 좋아합니다. 그냥. 오늘 첫 방송이니까 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원식 대표는 어떠세요? 아, 저는 그 대학교 때 정말 실제로 이제 그 결혼 중매회사를 한번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세 커플도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에 제가 좀 사람 보는 눈썰미도 좀 있는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좀 창업을 생각했었는데, 했었는데 예, 근데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자금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꿈에 몰몰랐었죠. 예. 그쪽은 세상이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 26년 방송을 하면서 무려 12쌍을 결혼시켰는데 잘 되면 좋아요. 천당 가시겠어요? 제가 뭐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근데 이 부부들이 싸움만 나면은 저한테 다 해서 하니까 그것도 좀 힘들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취준생이 창업하고 싶은 분야 베스트 5인데요. 5위 뭔지 한번 네. 들어주시죠. 5위는 과연 짠! 와. 네, 5위는 바로 펜션 등 숙박업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좋은 곳을 많이 다녀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푸른 초원이 펜션을 짓고 그냥 널널하게 손님들 오셨어요 반가워요 시 한 수 읽고 그래도 꿈인데 사실은 이게 또 사실은 경쟁이 많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요즘 또 많은 곳에 또 펜션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주 5일제가 이제 완전 정착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가시다 보니까 이제 펜션에 대한 수요도 이제 많이 높아지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기농 기촌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그 기농 기촌 하셔서 이제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이제 농어촌 주민들의 어떤 소득 향상을 위해 가지고 농어촌 민박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를 받거든요. 이제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농촌정비법에 이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그 숙박업을 하기가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펜션들이 많이 이제 생겨난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펜션이 포화라는 것이 제가 이제 김포에 사는데 김포 인근에 이제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350만 명이 강화도를 찾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연평균 새롭게 생겨나는 펜션이 한 40여 개 되는데 폐업하는 펜션이 한 90여 개 될 정도로 이제 뭐 그만큼 이제 많이 포화되고 많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펜션을 막상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또 폐업률도 높다 보니까 네. 우리 윤서 씨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MT나 뭐나 하면서 펜션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놀러 가고 하는데 되게 다양한 컨셉들의 펜션도 있고 되게 놀거리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 예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온라인 사이트나 아니면 어플 같은 거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거나 맞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애를 먹고 뭐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펜션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사이트나 이런 어플적인 이런 것도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쩐지 회장님답게 날카롭습니다. 이 첫 방송 출연에도 불구하고 막 한 10년 출연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 양평에 무슨 보보 땡 펜션이라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한 6채, 7채 돼요. 또 가끔 비수기면 제가 공짜로 모을 수 있는데 야, 이 정도면 얼마나 해야겠는데 보니까 한 2, 30억이 넘어가서 사실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금방 얘기했던 홈페이지도 운영해야 되죠. 또 요즘에 또 스마트폰 하신 분은요, 또 어플 앱도 새로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또 시설 같은 경우가 양평만 하더라도 막 몇십 군데가 몇백 군데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시설이 나쁘더라도 또 고객들이 금방 등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박 대표님 어찌 보면은 서비스 전선에 최전선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펜션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취준생들이 펜션을 하겠다 작더라도 하면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뭐 펜션이 사실 이제 뭐 그 우리 이제 그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 투자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펜션 창업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저도 이제 뭐 펜션을 이제 많이 좀 이용해 보는 편이지만 펜션을 선택할 때 사실 이제 주변 경관이나 환경 이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션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많은 분들이 고객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주변 경관이나 경치를 보면서 뭔가 좀 휴식이나 힐링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위치군을 같고요. 보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펜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용했던 분들이 입소문 형태로 다시 오는 경우, 재방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셨던 분들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펜션, 저도 이제 뭐 펜션을 예약하다 보면 주로 펜션을 이용했던 분들의 후기들을 많이 보거든요. 요즘 이제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후기를 보고 많이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펜션 그 후기 관리들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SNS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이 마케팅이나 후기 관리를 좀 잘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펜션을 놀러 가는 것까진 좋은데 네.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돈도 많이 들고 또 손도 많이 가고 돈은 언제 모을 것이며 저랑은 조금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드는데 사실 이럴 게 아니라 펜션에 놀러 가서 그 펜션 사장님의 아드님과 좀 어떻게 썸을 타가지고 결혼에 꼴이 나는 게 저는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거 별로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너무 속물 같아 보였나요? 아, 괜찮아요. 아, 소식적으로 좋아요. 다들 뭐 이런 펜션에 대한 낭만이나 추억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로망이 과 MT를 갈 때마다 이렇게 불쑥불쑥 생기는데요. 펜션을 가면 이제 옆집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과가 가면은 옆집에는 다른 학교, 다른 과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다들 똑같아요. 아니 저는 펜션 가서 이걸 솔직히 얘기해드려도 대학이 모르는데 저희 CEO 이렇게 그 아카데미 같은 대학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급자 가정으로 갔었는데 제가 3형제 중에 막내다 보니까 좀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누나라고 안 하고 언니 다 받아주고. 근데 나중에 술을 먹고 아침에 새벽 6시인가 일하는데 제가 누나들 방 숙소에 이렇게 가는데 누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다리 올리고 그러는데 참 민망했어요. 그래서 조용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별일은 그때는 없으셨죠? 아유 그래서 너무 누나들 사이여서 제가 이제 막내 동생처럼 예쁨을 예. 받았는데 예. 그때 참 민망한 게 나도 이제 나이가 40 중반 이후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가구식 대표도 좀 좋은 경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 좋은 경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 대학교 다닐 때 남이섬으로 MT를 갔었어요. 남이섬 MT 갔었는데 그 저희가 MT로 머물렀었던 그 옆방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MT를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막 술 마시고 노는데 저희도 이제 술이 좀 취하니까 제가 이제 좀 선발대로 갔죠. 야, 같이 놀자. 이제 선발대로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올려서 막 놀고 하는데 그 제가 좀 한 여학생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술도 좀 따라주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런 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왔던 그 남학생들이 굉장히 저를 이제 쫄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옆에 하나 남학생이 이제 저 옆에 와가지고는 이제 좀 가주시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조용히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대학 때 얘기죠? 예, 대학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얘기죠? 아니요, 제가. 근데 제가 예. 최근에 우리나라가 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게 사실인 것 같은 게 뭐 명동을 가나 어딜 가나 정말 외국인 넘쳐나는데 홍대 갔더니 또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펜션 숙박업이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홍대나 다른 데서 게스트하우스도 굉장히 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그렇죠. 현장이 어떤 거예요? 예, 지금 뭐 이제 우리 그 건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작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 810만 명이 우리나라에 지금 방한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많이 왔네요. 그렇죠.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0% 이상이 늘어났대요. 근데 이제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요즘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머무는 비율조차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게스트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도시 민박업이라고 일반의 어떤 단독이나 연립주택 아니면 아파트에 자기 빈 방을 활용해서 이제 그 손님들을 맞는 그런 이제 숙박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저렴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뭐 대학생들 이제 그 해외에서도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나홀로 여행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게스트하우스 이제 많이 머무르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서울 시내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한 579개가 있답니다. 그래요? 예, 579개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중에 약 29%가 마포구에 있대요. 그러니까 마포구에 있는 그 아까 이제 우리 그 MC 건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대 입구 거기가 핫플레이스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인천공항하고 거기가 이제 연결되는 철도가 이제 놓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홍대 쪽에서 이제 머무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대 쪽 근처 이제 마포구 쪽에 이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에 한 30%, 29% 정도가 이제 그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펜션 등 숙박업은 좀 금수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만만한 금액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 꿈이니까 5위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순위는요. 4위인데 4위는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3위 짜잔
온라인 유통 판매업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또 젊은 분들이 첫 사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최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요즘 뭐 20대 창업도 워낙 많다고 하는데 우리 두 분은 혹시 창업을 만약에 온라인 창업 쇼핑몰을 한다 어떤 것 도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학생들과 현업자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뭔가 장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제 기존에 있는 멘토링 시스템이나 이런 거 말고 뭔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으면 어떨까?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그래서 월 소득 정도는 소득은 아직 수입은? 거기까지 아, 그래요? 깊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돈을 좋아해요. 우리 정현 씨는 어때요? 저는 나중에 이제 패션 쪽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서 이제 월 매출 한 1억 정도를 달성을 하면 네네네. 그때 이제 확장을 시켜서 기업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 하면은 네. 또 뭐 일반 기업과 다르게 또 네. 이익 창출보다는 네, 사회적으로 맞아요. 분배하는 것도 있는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회학도니까요. 네, 그런 면이 있었네요. 네. 저도 사실 이 쇼핑호스트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유통이나 이런 패션 업계에 관심이 좀 많아서 알아봤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좀 대표님이 팁 좀 주세요. 우리 소영 씨가 쇼 호스트가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고 지금 같이 오늘 처음 실망이에요. 일단 뭐 제가 이제 그 취업 그 컨설팅을 하면 이제 많은 학생들 중에 사실 이제 실제로 그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걸 운영을 해봤었던 그런 친구들도 많이 이제 그 다시 이제 취업 전선으로 이제 오는 학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학생들 많이 봤었고 한데 그 요즘 보면 이제 그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 온라인 쇼핑 매매 사이트를 보면 특히 이제 패션 관련한 매매 사이트에서 이 매물로 나오는 온라인 사이트가 한 5,500개가 넘는데요. 그만큼 이제 뭐 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이제 뭐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해외 직구도 많이 하니까요. 이제 해외 직구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해외 사이트에 가서 이제 직접 구매하는 그런 경향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들이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템 자체를 조금 더 그 특화를 좀 시키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타겟 자체도 조금 더 특정 타겟을 좀 예를 들어서 뭐 임산부, 인부복을 좀 문을 판다라든가 예를 들면 좀 비만자들을 위한 뭐 패션 코디를 이제 뭐 판다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특화된 사이트들, 특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자체 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외부의 어떤 솔루션을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운영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과 좀 관련이 있는데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너무 이제 초기에 학생들 입장에서 좀 창업을 생각한다 그러면 비용 부담이 좀 크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쇼핑몰에서 가장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제 마케팅 관련한 측면들인데 그러니까 마케팅도 사실 이제 뭐 이 입소문 마케팅이 저는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SNS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부 마케팅을 맡기게 되면 비용 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제 SNS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쇼핑몰을 저는 남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쇼핑몰에서 이제 물건 구매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잘 익숙치가 않은데 많은 이제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좀 반응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 메뉴를 찾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사용자 편의성,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메뉴들을 좀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메뉴 구성을 좀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내가 돈을 들여서 그냥 단독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파크나 옥션처럼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금을 최소화하고 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를 해라. 그렇죠. 네,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4위를 봤으니까 3위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한데 네, 어떤 게 나와 3위. 있을까요?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 뭐 최근에는 뭐 개인 우리 젊은 분들이 작가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책도 내시는 분이 있고 또 요즘에 20대들은 또 작사 작곡해서 음악도 올리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랭킹 이제 3위에 나왔지만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이런 이제 컨텐츠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이제 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컨텐츠가 뒷받침이 돼야만이 이게 산업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그 창작이나 예술 관련 콘텐츠 비즈니스들은 더 앞으로 좀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전통시장엔요, 청년 상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더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광주 대인예술시장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공예품이나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또 음악 공연도 한다니까 주말마다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해요. 전통시장과 청년들의 만남, 어떻게 보면 시장도 살리고 또 청년 사업가들의 이런 창업도 돕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들은 취업난에서 벗어나고 또 전통시장은 문을 닫지 않고 그 전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왜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라나 뭐 지자체에서 전문가들이 좀 지원해주는 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제 그 국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도 중에 하나가 사실 청년 실업률 해소 이런 측면들의 이제 그 국정 목표가 이제 좀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청년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 지원들이 이제 많이 좀 사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문서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냐면은 중소기업청에 들어가시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76호 문서가 있어요. 이게 한 80페이지 이상 되더라고요, 분량이.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면은 정부 지원 그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세세하게 좀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05645 요거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같은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두 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크게 보면 8가지로 정부에서 창업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업 교육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제 창업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멘토링이나 컨설팅, 그다음에 이제 사업화, 정책 금융, R&D, 판로 및 해외 진출, 그다음에 행사나 네트워크 이렇게 8개 분야로 해서 정부에서 창업 지원을 이제 하고 있고요. 원래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같은 기술 기반 사업, 그다음에 글로벌 서비스를 좀 우대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 많은 정보를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업 방송에서 네. 그 연말에 박우식 대표에게 상 하나 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정리해드릴 테니까 아니, 이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네. 네. 주시면 잘 받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도 창업 쪽에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음식 업종 하더라도 옛날에 안동 찜닭이 그렇게 유행하는데 갑자기 2, 3년 후에 다 사라지고 지금 정말 잘 되는 집만 남았고요. 제가 또 홍대 뭐뭐 불닭 원조집부터 가봤는데 2년 만에 대한민국 초토가 돼서 정말 전부 불닭이에요. 근데 3년째 되니까 다 사라졌어요. 잘 되는 데 빼놓고.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잘 되는지 뭐가 또 안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저희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정보를 드리는데 매주 토요일엔 취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코너만 했습니다. 우리 오소영 씨가 따끈따끈하게 준비했죠. 네, 취준생 여러분들 지금부터 귀 쫑긋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막연히 취업 준비만 하신다고요? No. 자, 요즘엔 어떤 업종이 떠오르는지 또 어디 채용이 주춤한지 제가 취준생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그 현장을 가가지고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아왔거든요. 이름하여 맑음, 흐림, 잡기상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캐스터 오수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그런데 이 폭염보다도 더욱더 뜨겁고 핫한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발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이쪽에서 왠지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취업기상도 과연 맑음일지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출발! 안녕하세요. 제가 잘 찾아왔네요. 그럼 오늘 이 취업기상도 어디가 맑음이고 흐림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오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아실까요? 이거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다들 분주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떤 행사가 진행 중인가요? 예,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행사는 청년 내일 희망 매칭데이라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우수한 중소기업 4개 기업이 저희 센터에 직접 나오셔서 구직자를 현장에서 면접하고 채용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서류 전형하고 서류 전형에 합격해야지 면접 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지원자는 서류 전형 없이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면접 면접이 아니라 직접 채용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네,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앞에서 보니까 이곳에서 면접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인기가 많은 기업이에요, 이곳이.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근데 이렇게 면접 쭉 둘러보니까 예.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세요? 예, 한두 분, 두 분 정도 답변을 훌륭하게 한 분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면접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신입을 뽑기 때문에 성실성을 제일 먼저 봤고요. 그리고 입사했을 때 주변 동료들이랑 같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보고 계시거든요. 예, 예. 우리 회사의 자랑 좀 해주세요. 노블 시스템은 그 빅데이터를 취급하고 있으며 요새는 대기업과 연계해가지고 그 SI 프로젝트, ERP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이 많은 업체로서 지원을 해주시면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맑은 기업입니다. 도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면접 보고 막 부랴부랴 나오시더라고요. 아, 네. 오늘 면접 어떻게 잘 보셨어요? 면접관님이 편하게 해주셔서 좀 그래도 대답 많이 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준비하시면서 좀 마음에 좀 힘들었던 점이나 그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취업이 힘드니까 신입이 IT 쪽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취업 불확실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고 그 심리적으로 그런 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표정을 딱 보니까 아주 맑음이에요. 표정이 붙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뭐 복지 혜택이나 희망 연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주말에 좀 자유롭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연봉은 한 2,300, 400 정도. 네. 어쨌든 제가 기운을 한번 불어넣어 드릴게요. 합격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맑음입니다. 맑음.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곳 일자리 센터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인가요? 네, 저희 일자리 센터는 일단 구직자들이 방문하시게 되면 전담 상담사를 배정해 드립니다. 그 전담 상담사를 배정해서 집중적인 취업 상담, 그리고 역량 진단, 그리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진행되는 모든 서비스가 1대1 맞춤형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 1대1로요? 네. 그러면 집에서 가만히 컴퓨터 앞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으면 더욱더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취업 활동하는 게 굉장히 외로운 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요소에 이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기상두잖아요. 우리 네. 취업 날씨를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분야가 과연 맑음이고 또 흐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네. 그 중소기업 쪽이 맑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채용 광고를 보면은 워낙에 많이 떠야죠. 이 중소기업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좋은 곳이라고 좀 믿을 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기업의 매출액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근속 연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복지 혜택이나 연봉 수준도 고려해야겠죠. 네. 선생님께서 좋은 꿀팁을 주셨는데 지금도 컴퓨터 앞에서 취업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구직자분들이 그 공공취업 지원기관을 찾아오는 걸 꺼려하십니다. 본인이 왠지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무료로, 그리고 구직과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 취업될 때까지 지원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꼼꼼하고 찬찬히 준비를 하면 언제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하는 일자리 찾으실 수 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화이팅! 높아도 너무 높은 취업의 문. 취준생들 알고 보면 실속 꽉 찬 중소기업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의 작기상도 중소기업 맑음. 야, 잘 봤습니다. 열심히 연말에 뛰어다녔죠. 상 하나 준비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쏙쏙 들어오는 정보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취준생이 창업하고 싶은 분야 베스트 5 이제 3위까지 알았는데 2위는 과연 어떤 게 자리할지 한번 뜯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위입니다. 카페 및 베이커리. 특히 왜 여성분들은요 무슨 뭐 드라마 속에도 뭐 창업하는 거 많이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우아하고 저도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후식 같은 거에 되게 관심 많은 게 아이들은 달콤하고 또 여성들은 또 뭐 달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혹시 이렇게 여기 계신 네 분은 뭐 카페, 베이커리 뭐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카페 창업에 대한 조금 로망이 살짝 있었는데 예쁜 유니폼 입고 네. 커피도 예쁘게 만드는 그런 게 약간 로망이었어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테마만 잘 근데 정하면.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 때는 다방문하고 빵집이라고 했어요. 제과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물품 많이 베이커리 아니에요. 제과점에서 제빵점을 만든다 과자를 만들어서 제과점인데 또 그렇군요. 우리 윤서 씨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알바를 되게 오래 했어요. 거의 2년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되게 단골 많이 손님들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때문이 아니라요.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예, 오시는 분 계속 오시고 하시고 계시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학교 앞에 여대다 보니까 카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되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분위기 넓은 홀이나 아니면 되게 좋은 분위기나. 근데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진짜 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매번 갈 때마다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나중에 좀 여유가 된다면 나도 카페 하나 차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요 정말 그 대학교 앞에 잘 되는 카페 보면은 어떻게 정말 잘생긴 남자 아르바이트생 또 예쁜 여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는지 그것도 사실은 또 성공의 관건인 것 같은데 혹시 오소영 씨는 꿈 한번 안 꿔보셨어요? 뭐. 저는 이 드라마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김삼순 나왔을 때는 그 파티쇼로 네.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또 베이커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꿈을 꿨는데 또 이성균 씨 나왔던 거 뭐였죠? 봉골레 이런 거 하는 거 뭐였죠? 파스타. 네, 파스타 뭐. 그때는 또 그 파스타 집을 창업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게 여성분들은 또 드라마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큰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이렇게 드라마가 나온다라는 거는 벌써 거기에 대한 뭐 니즈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트렌드화 됐다는 건데 아주 예리합니다. 네, 우리 박우식 대표는 뭐 빵집, 아니, 제과점? 저는 정말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스터디 카페를 한번 뭘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근데 요즘 이것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뭐 커피숍도 너무 많이 생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뭐 이쪽 분야 쪽도 좀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커피를 1년에 평균 한 480잔이나 먹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면 커피 시장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를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갖고 유럽의 평균보다도 더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 하면은 마케팅 카페에서 각 회사의 마케팅 전문가들이나 또 뭐 대학생 창업 동아리 학생들도 와서 같이 또 뭐 간단한 뭐 맥주 한 잔도 즐기는 거고 테마가 있는 카페네요. 아이디어도 하고 네. 또 각 기업에서 대학생들을 창업 동아리를 지원하는 거죠. 저는 그 안에서 커미션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창업하세요, 대표님. 네, 네, 그래서 생각 중인데 대신 우리 여러분들 취업 정보도 드릴 테니까 또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이 창업하고 싶은 분야 베스트 5 저희가 사실은 5위부터 4위, 3위, 1위를 하는데 오죽했으면은 오죽 취업이 안 됐으면 이렇게 창업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1위는 뭔지 참 궁금합니다. 네, 대망의 1위입니다. 짜자잔. 짠! 음식 전능 외식업이다. 사실은 창업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먹는 거를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길가에 나가더라도 전부 음식점인 것 같은데, 근데 오죽했으면요 우리나라 치킨점이요 전 세계 맥도날드 체인점보다 많다고 하는데 음식점 창업은 혹시 네 분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중에 뭐 잘 됐을 적에. 저는 사실 이 5가지 중에서 1위인 게 가장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왜요? 이제 연예인만큼의 인지도가 없으면은 사실 홍보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한 아이템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찜닭이다 하면 다 같이 찜닭을 했다가 또 맞아요. 다 같이 또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네, 정현 씨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한 방이 있으면 색다른 아이템이나 한 방이 있으면은 충분히 성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SNS 마케팅이 엄청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SNS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또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을 노리시는 좋습니다. 혹시 오세영 씨는 어때요? 저는 글쎄요. 아까도 제가 대식가고 미식가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나중에 삼계탕집을 차려보면 어떨까. 오세영. 네. 목동의 큰 손으로서 삼계탕집을 조금 차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을 보면 사실 외식업으로 특히나 많이 대박을 났잖아요. 네네네. 강호동 씨 고깃집은 3개 프랜차이즈까지 생겨났다고 하고요. 박명수 씨 치킨집, 그리고 국밥집 사장 배현정 씨. 그 이태원 하면 다들 생각나는 셰프 누구죠? 홍석천. 네, 맞아요. 홍석천 씨까지. 가보셨나요? 아, 그럼요. 다 가봤죠. 홍석천 네, 이태원을 맛있어요? 좋아합니다. 네, 맛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된 케이스예요. 정말 잘된 케이스. 이렇게 한 연예인분들이 한 1000분이 그 프랜차이즈를 하잖아요. 저도 좀 성공한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데 그 외에 거의 95%는요. 그냥 연예인이니까 창업하면 다 되겠지라고 하면요. 망합니다. 그 우리 지금 뭐 권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20대 분들도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이제 혹해가지고 아 나도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음식점 창업만큼 이제 폐업률도 높은 그런 업종도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창업을 하실 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창업을 하시면은 처음에 한 3개월은 좀 개업발이라고 그러죠. 이제 장사 잘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창업해서 이제 뭐 초기에 이제 좀 장사가 잘 되면 거기에 이제 좀 혹해가지고 아 이게 계속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때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 매출이 최소 이제 30% 이상, 순이익 30% 이상은 항상 이제 적립을 해놓는 것이 이제 향후에 어떤 그 매출이 안 나왔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저도 이제 보면 같은 신촌이라고 해도 정말 이제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이제 임대 조건들, 임대료라든가 주변의 상권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금을 또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주고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내가 나올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법적 보호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경영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자기가 많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정말 원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부분들, 회전율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정말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거는 우리가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 저도 좀 신기한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도입해도 될지 좀 잘 판단은 안 서는데 서서 먹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점심때는 이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전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품질은 굉장히 높인데 회전율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해서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우리 외식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역발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박 대표님 말을 믿고 일본에서 대박 났으니까 한국에서 런칭을 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망하는 우리나라 정서나 문화에 좀 맞을지는 네네. 그건 좀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보라는 거죠? 예, 예. 근데 네네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떠올려 보면 정말 이제 호텔식 예를 들어서 호텔식 스테이크를 먹는데 호텔보다 반 가격에 먹을 수 있어. 근데 서서 먹어야 돼. 그럼 좀 먹어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직장인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보니까 사실은 뭐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취업을 해야지 지금 창업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또 나라에서도 또 창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솔직히. 취업을 선택하겠다 아니면 창업을 선택하겠다. 어떤 거를 우리 최윤서 씨는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우선 취업을 통해 커리어를 좀 쌓고 경력을 쌓은 후 창업을 도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취업 생활 몇 년 정도 하고? 한 3에서 5년 정도. 네네. 그럼 그것도 20대 창업인데요? 네. 그러면 20대 안에 창업을 한번 네. 생각해보도록. 우리 정현 씨는 어때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일단 취업을 해서 좀 경력을 쌓고 한 2, 3년 정도 직장 생활 한 다음에 바로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두 분 학생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언뜻 든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 중에 상담했던 학생들 중에
지금 두 분 같은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 2, 3년 하다가 그런 경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창업했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히려 좀 창업이 잘 됐던 학생들 케이스가 2명인데 이 학생들도 지금 20대 사장인데 그 학생들은 특징이 뭐냐면 일찍 창업을 했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창업을 했던 학생들이 오히려 성공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저랑도 지금 교류를 하고 있지만 강사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뭐 그 MC님도 이제 그런 쪽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그 학생도 대학 2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좀 자리를 잡았거든요. 또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스터디를 중개해주는 앱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학생들 스터디를 많이 하니까 그거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뭐 굉장히 수익이 좀 많이 좀 발생하는 그런 이제 것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사회 경험을 좀 한다고 해서 이게 꼭 창업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할 것 같으면 좀 일찍 하는 게 낫다. 아니면 아예 사회생활을 충분히 해보고 좀 늦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취업을 해라 창업을 해라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에게 맞는 게 취업이라면 취업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또 나이는 젊지만서도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아니 내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면 창업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게 다 성공한다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창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취업이냐 창업이냐 좀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정보를 저희가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20, 30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대학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면서 창업 준비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요. 한국코치협회 이사 퀀텀 코칭센터 대표인 우리 최동화 코치님 나오시는데요. 제목은요. 취업 힐링 강연 힘내라 청춘입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는 한국코치협회 이사이자 퀀텀 코칭센터 대표 우리 최동화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은 주제는 힐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네, 취업이고 직업과 관련되는데 힐링이다. 힐링하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뭘 낫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뭘 낫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만큼 요즘 우리 시대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2학년이어서 네. 아직은 정보가 좀 없기도 하고 네. 네, 조금 멀게 느껴져서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한 2년 후에 이제 취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잘 될 것 같으세요? 어떡해요. 잘 모르겠지만 저 위클리에서 정보 많이 얻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보 많이 얻고 그다음에 마음에 또 준비 잘 돼서 취업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제 이름 뒤에 코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코치. 저 사람은 그럼 무슨 어디 스포츠 코치인가 누구를 코치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저의 코칭 고객들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일반인들이고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계신 중역들이나 경영자들 그다음에 뭐 부서장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왜 코칭을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코치들이 한 몇천 명이 지금 있어요. 실제로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쪽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부문 그다음에 직업 현장 이런 데에서 그들을 다 선수로 보고 뭔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코치 그런 분들을 요즘 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업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그거예요. 스펙. 예. 그 스펙인데 저희 때만 해도 뭐 스펙이란 단어도 사실 모르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스펙 빼면 뭐 거의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있고 한간에는 뭐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중요한 것 같죠. 네, 여전히 스펙과 관련된 학원이나 또 여러 가지 강좌들이 인기가 있는 걸 보면 아직도 그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스펙을 타파하자 뭐 이런 얘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목이 힐링이니까
그 힐링에 맞춰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풀어나갈까 하는데 이제 스펙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스펙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스펙 지금 얘기 드렸고 이제 원래 스펙은 이런 스페시피케이션이라 가지고 어떤 기계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건데 사람도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뭐 이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씁쓸해지기도 하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성비를 따지죠. 이제 그 취업 전선에서는 얘가 가격 대비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스펙을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슬픈 생각도 좀 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나. 면접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역량들을 뭐 체크한다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해서 결국엔 스펙을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이제 저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요즘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죠? 미움받을 용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움받을 준비가 필요하다. 또 아프니까 각오해라. 미리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각오해 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아플 거야. 왜? 청춘이니까. 또 미움받을 거야. 왜? 취직을 못하니까. 취직이 만약에 안 되면 누가 가장 미워할까요? 부모님. 그렇습니까? 친구로부터. 그렇군요. 그럼 취직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이상하게 미워할 것 같아.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걸까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걸까요? 네. 물론 책 내용은 그런 게 아니죠. 아주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제목이 이 사회에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거의 뭐 준비해라, 각오해라 이런 공감의 어떤 메시지일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한쪽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제 화도 나고 분노도 좀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막 어떤 때 자괴감도 일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좀 도인이 되고 있는 지금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런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지금. 거의 도인의 수준에 지금 와 있어서 회사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제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들이 전부 도인인 거네요. 그렇죠. 일찌감치. 자, 그런데 오늘 그래도 얘기는 취업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로 한번 다시 좀 더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발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방 구해 보러 다니셨나요? 많이 다녀.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좀 다녀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데 네. 예전에는 뭐 네. 전세, 그렇죠. 월세, 사무실 네, 많이 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 좋은 방에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집에 구경하러 가면 야, 너 이거 얼마야? 그러면 굉장히 싸. 근데 집은 되게 좋아. 위치도 좋고. 이거 어떻게 얻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대답할까요? 야, 뭐 이거 갖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관하잖아. 주로 네. 발품 얘기를 해요. 맞아요. 나 많이 돌아다녔어. 무지하게 돌아다녔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야, 다녀봐. 다 있어. 없던데 뭐 그러면 있어 가봐. 네가 이거거든요. 들다녀서 그런 거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고생 덜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발품을 팔아보셨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 발품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니면 되거든요. 그 다니면 된다라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삽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야, 삽질하지 마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렇게 좀 더 효용 있는 효율적인 일을 해라는데 이 삽질 정신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이 삽질은 굉장히 또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삽질의 그 아주 좋은 점은 뭐냐면요. 여기 다 삽질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다 누구나. 근데 하다가 안 한 게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삽질을 하는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데서도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와 관련돼서 좋은 일이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생기던가요?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또 어떤 요령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홧김에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별로 좋지 않은 단어도 있고 있지만 이제 홧김에 뭐를 하기도 하는데
화라는 것은 요즘 뭐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들, 뭐 살인, 방화, 뭐 이런 거 이게 다 화를 참지 못해서 이런 그 재앙 화자를 많이 쓰고 이런 화기와 화와 재앙 화자는 같이 한 세트로 묶여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너무 저쪽에만 관심이 있다. 어쩌면 이 화는 이런 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내면에 뭐가 일어나서 뭔가 만들어지고, 예?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화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꽃이 피어나듯이 얼굴이 활짝 필 수도 있고, 또 나중엔 재물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현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노 조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분노 활용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기가 사실은 에너지예요. 저 에너지를 분노의 표출로서 쓰면은 그것이 화를 초래하지만 이화죠, 이화. 저 재앙 화자. 저거를 내가 동력으로 활용한다면 그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화를 잘 살려서 활용을 하면 거기서 뭔가 도움이 된다. 자, 이런 화가 나는 그런 좋은 에너지의 화를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삽질. 삽질. 네. 그리고 뭐 돌아다닌다고 뭐요? 발품을 팔아라. 네. 그게 에너지가 있어야지 돌아다니고 삽질할 거 아닙니까? 화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화를 분노와 노여움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 보여지는 화로 활용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정은 결국엔 에너지다란 말을 제가 할 수 있다. 자, 저렇게 화를 내면 하다못해 연필이라도 부러뜨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이 화는 분명히 에너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정이나 화를 자꾸 나쁘게만 얘기를 해요. 노동이다. 뭐 관리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자꾸 뭔가 안 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눌러야 되고 나타나려면 자꾸 그 존재 자체를 자꾸 거부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만 있다면 생각만 조금만 바꿔주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삽질. 네. 그리고 네. 발품. 네. 그러니까 호칭이 어떻게 보니까요. 우리가 칼도 네. 요리사에게 주어지면은 네. 정말 맛있는 아유, 식사인데 그렇죠. 살인자에게 주어지면 또 살인도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 감사는 또 다른 에너지로 저희한테 다가오는 거죠. 자,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바로 힐링 포인트예요. 네.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 삽질이 필요하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정이 이제 살아나고 또 감사할 일이 생겨서 자, 감사도 또 다른 에너지로 저희 내면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의미의 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변화, 그다음에 그것이 감사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힐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취업을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보셨죠? 드라마?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직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다니게 되면 이제 좋은데 자, 열심히 열심히 삽질하다 보면 뭘로? 에너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엔 뭐가 된다고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다니면 다니게 됩니다. 그렇죠. 다니는 자가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화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다 끝날까요? 이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죠? 고생 많이 하잖아요. 죽도록 하던데요. 네, 그렇죠. 거기서도 삽질은 계속됩니다. 때려쳐야 됩니까? 아니죠, 삽질해야죠. 네. 때려치는 것도 삽질의 일종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삽질하다 저쪽 가서 삽질. 알아보니까 맞아요. 네. 거기에는 모든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단 하나 단어가 하나 남는다면 어떤 단어가 남으세요? 저요? 네. 전 아무래도 삽질. 제가 의도하세요. 전 삽질. 또 네,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삽질이 네. 진짜 그냥 삽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삽질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지치는 그런 네. 느낌이어서 네. 예전에 삽질을 많이 해서 그런지 삽질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식은땀이 나요. 확실히 젊은 세대들이랑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삽질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
관점 전환 네, 이런 것들이 고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우리 긍정적 삽질, 아름다운 삽질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좀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최동학 코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정현 씨 그리고 또 새롭게 온 우리 윤서 씨 느낌 어떠셨습니까? 저는 확실히 오늘 꿈이 제가 이쪽인 만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최동학 코치님 덕분에 또 마음도 힐링되는 그런 기분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정현 씨랑 다르게 아예 창업 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막연한 궁금함 정도였는데 이번 시간을 계기로 되게 창업에도 눈을 조금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오소영 씨는 오늘 네. 우리 같이 진행한 게 첫 시간이었고 네. 느낌 어떠세요? 네. 저 오늘 첫방이라 굉장히 들뜨기도 하고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취준생들 너무 지치고 피곤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비타민처럼 나타나서 엔돌핀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타민이 되어주셔야 돼요. 네. 근데 또 제가 세 분 물어보고 또 우리 안 물어본 박우식 대표 섭섭합니다. 예. 우리 박우식 대표 예. 새롭게 또 많은 정보 앞으로 더 드릴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새롭게 많은 정보 드릴 테니까 취준생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공채 준비하시면서 저희 방송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저기 랭크쇼 자비클리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정보 준비하겠습니다.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비즈스톤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이밍, 인내, 10년간 수많은 시도가 결국 당신을 하룻밤 사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줄 것이다. 단숨에 성공이 난 없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힘내십시오. 취업이 힘들더라도 창업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기다리면요. 그 꿈을 확실히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랭키쇼 자비클리는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